자, 의원님 이제 이렇게 좀 주제를 조금 이제 전환을 좀 하면 네. 최근에 그 저기 이 새누리당의 몇 사람이 예. 정진석 원내대표나 원유철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지금 SLBM을 예. 이렇게 실용화해 가니까 네.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도 만들자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에게는 좀 어떻습니까?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죠. 현실성은 0%이죠. 예, 그건 저하고 또 똑같네요. 아,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분들 말씀 자체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예.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예. 첫째로 우리는 NPT 가입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NPT라는 건 핵 비확산 조약, 예. Non-Proliferation Treaty 해서 예. 이게 1970년대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 당시는 러시아이고 소련이죠.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국이 자기들은 이미 핵을 개발했어요. 제2차 전쟁,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50년대부터 해서 만드는 국가들이 이렇게 핵을 만들고 보니까 그 옆에 조그만 나라들도 전부 핵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5개국이 모여가 더 이상 핵 못 만들게 할 수 있는 조약을 만들자 한 것이 NPT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입국이에요. 가입국이기 때문에 그 가입국이라는 것은 권리보다도 NPT의 가입국이라는 것은 권리보다 의무가 더 큰 일이에요. 의무라는 건 뭐냐면 핵을 확산시키거나 개인적으로 이 전기나 전력을 위해서 핵 에너지를 쓰는 건 좋지만 이것을 고농축화해서 무기화하는 대로 쓰는 건 일체 금하는 게 NPT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 약속을 해놨는데 그걸 깨면 안 됩니다. 아니 깨면 깰 수 있죠. 뭐 북한처럼 사실은 자기들이 85년 NPT 들어갔다가 또 91년 깬다 깼다 들어가 있다가 또 2003년 1월 3일날 진짜 1월 10일날 진짜 깨고 나왔는데 우리가 국제사회에 불량화가 되려면 깰 수 있지만 한국은 지금 국제사회에 불량화되면 우리가 생존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경제나 뭐 무역관계 이런 부분에서 자주 국방하지만 혼자서 한다고 다 자주 국방이 아닙니다. 예, 애국심이 센터에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강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주체의식과 민족의 의식을 갖고 나가면 그게 자주지 혼자 한다고 자주가 아니라고요. 혼자 못하고 둘이나 셋이 합쳐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경제적이고 더 바람직하면 그게 더 자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고 둘째로는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가지면요. 한국이 지금 만들려고 하기 전에 일본하고 중국이 먼저 만듭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은 1943년 12월 7일 미국의 펄하버를 진주만을 공격해가 2842명 미군 애들 수병을 죽일 때에 전 세계에서 항모를 만들어 가지고 공격한 게 일본뿐이에요. 미국은 그때까지 항모를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 난리를 일본은 1920년대부터 항모를 만들었어요. 미국이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급격하게 항모를 만들어 지금 세계 최고의 항모 국가가 되었지만 어쨌든 핵 잠수함을 갖는 방금 이건 항모지만 항모나 핵 잠수함이나 이게 전부 바다 밑에 아니면 바다 위에 떠도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우리 기회가 되면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같은 이런 게 정말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3세트거든요. 3세트 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술을 일본은 벌써 70년 전에 바다에서 실질적으로 만들고 실용하고 실제 운영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일본말로 표현해서 여의 땅 지금부터 시작이다 생각하면 그 스피드는 초스피드로 개발할 수 있어요. 중국 마찬가지로 중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바다를 제패하는 국가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이념하에 지금 미국 따라간다고 바다 해양력 키우는데 정신없던데 중국도 정말 뛸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 다 달리기를 하면 우리가 꼴찌입니다. 군비 경쟁은 하되 꼴찌인 거 이거는 안 만드는 것보다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보수 진영의 일부나 이런 데서요, 뭐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저런 데 보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자, 우리도 핵 잠수함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을 심지어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거 뭐 너무 이 좀 욱하는 심정에서 이 대중을 갖다가 자극적으로 선동을 해서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네. 굉장히 만연해 가고 있어요. 네네. 이 좌파 진영에서 지금 사드를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 뭐 전시작 정권을 이양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저거 참 비애국적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극단적인 쇼비니즘적인 지금 민족주의로 핵개발 운운하고 뭐 북한의 선제 타격 운운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 아닙니까? 방금 소장님이 극단적인 쇼비니즘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극단적인 쇼비니즘이라는 용어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소장님이 그 용어를 썼기 때문에 잘못 썼다는 뜻이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보수에서 그런 반응을 한다는 거는 국가 전략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쇼비니즘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애국심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럼요. 애국심에 충만한 게 아니라 무지해서 하는 소리. 바로 제가 핵심이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핵 잠수함을 만들자 할 정도의 열정과 애국심이 있다면 왜 대한민국이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나와서 더민주하고 토론하고 나와서 지역에 가가 얘기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지역에 사드 배치한다고 전부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반대하겠다 이 지역에 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부 힘을 모아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드가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놔놓고 지금 핵 잠수함 사드 미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2조짜리 가져오는데 저런데 핵 잠수함요 미니멈니 10조가 됩니다. 미니멈니 무슨 애 장난합니까? 우리나라 1년 국방 전력 증강비가 11조입니다. 11조. 예, 처음에 개발비가 10조는 기본으로 예. 거죠. 예. 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건조하는데. 예, 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핵 잠수함이 동네 그 구멍가게에 파는 뭐 몇천 원짜리 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플라스틱 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드부터 왜 이게 필요한지 논리 정연하게 애국심을 가지고 반듯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역에게 설명하고 다른 당에게 앉아가 협의할 책임은 깊이 하면서 핵잠수함 만들자. 저는 애국심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감히 쇼비니즘 그것도 나는 동의 안 한다. 제가 그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동의하지 않다. 무책임한 무지. 예, 무책임한 무지에서 발산된 한마디로 이 파퓰리즘, 맞습니다. 대중영합주의적 발언을 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핵 잠수함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또 사드는 차라리 옛날에 1년 전쯤이나 1년 네. 반쯤 전쯤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건 배치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소신 있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저희 국방부에 저는 달려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핵 잠수함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한번 뭐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마치 가능한 일들을 갖다가 하나의 대안처럼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부분이 지금 북한에 대한 심리적인 대응. 자, 사드를 하나 갖다 놓고 근데 북한의 잠수함이 사드의 레이더 범위 120도 북쪽으로 향한 그걸 벗어나서 남쪽의 제주도 해역이나 동서남쪽 해역에서 이렇게 뒤에서 쏘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걸 갖다 어떻게 하냐. 이제는 사드를 그러면 더 가져와야 되냐. 이런 현실적인 어떤 논란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또 부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MD 문제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방어. 네네네. MD가 무슨 조약이나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련되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시스템, 레이더나 무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해서 운용하기 위한 북한이나 중국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미일이 교류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MD 아닙니까? 근데 MD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하면 또 그걸 안 한다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KAMD 한국형 뭐 미사일 방어나 킬체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것을 갖다가 우려해서 저렇게 하는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뭐라고 할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진실을 갖다가 언급하기를 꺼리면서 다들 비켜가면서 또 비본질적인 데서는 이렇게 그냥 불가능한 일을 질러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보수 진영이 좌파 진영의 공격에서 더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돼요. 예, 그 걱정은 저도
같은 걱정을 저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 핵 잠수함을 우리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을 때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이죠. 그리고 능력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11조 쓰는 전력 정강비를 핵 잠수함 하나 한 개에 만드는데 다 씁니까? 예? 병력이 60만인데? 예. 예?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라든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주변 국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실행 가능성은 당분간은 추진이 어렵습니다라는 선을 반드시 그어주고 그에 반해서 사드에 대해서는 뭐 이 지역을 갖다 저 지역을 갖다 저 더 이상 얘기하려니까 화가 나서 말을 못하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목에 칼이더라도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1.5km 있는 뭐 성산포대가 전자파가 무해하다라는 부분에 사드 레이더에 이미 수많은 입증을 심지어 미국의 말입니다. 이 사드 기지까지 공개해서 전 창피했어요. 공개해서 해줬는데 그 다음에 18km 떨어진 데로 가겠다고 국방부나 정부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요. 1.5km가 무해하면 1km든 500m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일본의 그 교토부에 있는 그 사드 레이더 또 무슨 괌에 있는 사드 레이더 기지 바로 앞이 해수욕장 해변입니다. 그래서 전부 해수욕하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무슨 골프장으로 옮긴다 18km 그러니까 또 김천에서 들고 와서 성산포대로 하라. 그럼 우리 데모 안 하겠다 이러고 왜 이 혼란을 자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 처음부터 정부가 당당하게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이 부분에 단 한 부분은 결정은 안 했지만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고 하려면 어느 지역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중국을 의식해서 서쪽은 배제하고 동쪽 남쪽으로 와야 된다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칠곡이니 성준이 양산이 했었다가 성주에 밟혔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스꽝스럽다라는 용어는 너무 사치스러운 용어 같습니다. 저는 내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방부가 포병대대 하나 설치한다고 그 지역 다 찾아가 설득합니까? 아니, 그럼 강원도에 있는 이 많은 조그마한 소부대, 큰 부대, 중대, 대대 설치할 때마다 기지 설치할 때마다 그 지역 다니면서 다 의견 들었어요? 지금까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 안보예요. 안보를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와 등식화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국가의 존재는 없습니다. 국민은 있을지 몰라도. 근데 국가 없이 어떻게 국민이 있습니까? 그걸 언제부터 우리가 민주화라는 이름하에 모든 걸 등식화하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정확하게 그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몇 킬로를 더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도에 있는 교감이 사기 그 기지나 아오모리에 있는 기지 그건 사거리가 4,500km나 돼요. 그래도 컴플레인 안 해요. 그럼 훨씬 센 거 아닙니까? 4,500km. 그뿐인 줄 알아요? 전 세계의 최고로 좋은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의 사거리 6,500km를 보는 엑스밴드가 2009년부터 깔려있어도 그게 어디냐? 펄하버 바로 그 바다에 아주 진주만 앞에 있어도 어느 사람 하나 그것 때문에 여행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사기를 칩니까? 그렇게 소위 말하는 유해가스가 나오는데 그걸 속이고 계속 관광하도록 허락합니까? 말도 안 되면서 이게 바로 우리말로 눈 감고 아웅이야. 18km 옮기면 괜찮고 18km 미루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가지고 스스로 속겠다고 자청하는 사람도 웃기는 거고 그 말에 속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고 그렇게 속이는 사람도 웃기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이거는 접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저는 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태까지 사드에 관해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명쾌하고 강력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정부가 사드 배치의 무해성을 스스로 검증하고 인정을 하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1.5km니 18km를 가지고 이 국민들 앞에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무지를 정부가 정면으로 깨우쳐서 돌파를 하든지 강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 저 남해 골프장 일본으로 뒷산에 갖다 놓겠다라는 것도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의원님 지금 할 말이 없으신 모양인데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우리 황 소장님이 하시는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그걸 가지고 뭐 색깔 논쟁 하자는 거 아닌데 보수 쪽에서 사들 가지고 이 오픈 디스커션 하는 거 처음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근데 사드를 반대하는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보기 13개나 있어요. 13개나. 보수, 꼭 색깔이 보수가 아니라 사드의 필요성을 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유튜브 없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국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근데 뭐 영남 지역에 한다니까 영남 의원들이 제일 반대합니다. 예, 21명이 반대하고 또 대통령 핵심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제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간사가 저 동네 들어온다고 반대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산포대하고 스카이힐 골프장하고 사이에 왔다 갔다 김천이 반대했다, 성주가 반대했다 이래 사태가 지금 내년 연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다는데 자, 미국의 이번에 대선이 11월 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 만에 하나라도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어버리면 지금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까지의 패러다임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고 힐러리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지만은 미국의 어떤 이 장기적인 방향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난리를 펴고 있는 부분이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과연 세계 11위 혹은 어떤 통계는 14위를 하는데 어쨌든 11위, 14위 사이라고 치고 경제대국일까? 과연 한국이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선진국일까? 과연 미국을 진짜 혈맹의 동지로 생각하는 국가일까? 과연 국가 지도자가 이 몇 년을 남북한의 통일을 내다보고 안보 전략을 통일을 염두에 둔 전략을 구사해 나가는 나라일까? 과연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와서 37,400명이 피를 흘리고 죽은 미국의 고마움을 진정으로 아는 국가일까? 과연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우리 병사들의 목을 친 사람들은 북쪽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쪽에서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일까? 많이 퀘스천을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한국의 국민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하고는 전쟁을 안 하고 사실상 우리 스스로가 나라를 갖다 바친 행태로 넘겨줬어요. 근데 일본하고는 45년에 관계가 식민지 관계가 끝났습니다. 중국하고는 50년부터 53년까지 우리가 직접 전쟁을 했고 수많은 국군이나 미군이 중공군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반일은 지금 남아있고요. 반중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 국민들이 뭔 생각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작년에 9월 3일 날 국가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은 일을 명백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당시에 한미 양국으로 한중 양국으로 미중 양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이런 행복한 때는 없었다.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역대 최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8월 말에 굉장히 안보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목함 지뢰와 포격, 휴전선 포격 이후에 대통령을 이렇게 중국의 천안문 망루에 세우는 대한민국의 외교 참모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이거 난리 났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전으로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한 상태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도대체 이 자들이 우리의 동맹인가? 상호 방위 조약이면 서로 간에 이 동맹에 대한 의리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제관계가 이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그 부분에서 서로 간에 양해 사항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봤을 때 점점 미국과의 어떤 동맹관계가 무너져가는 모습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 관계자나 이 국방 안보 관계자 중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든지 거기 간 것이 실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국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하는 토론이 정부 내에서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은 달리하는 게 실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니까 속으로 불편하더라도 가져야 되는 게 외교예요. 근데 미국의 눈으로 볼 때는
너들 수준 알겠다. 이 답이 나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중국에 가더라도 너희들의 실체를 알겠다. 예. 본심을 알겠다. 수준 알겠다가 된 거예요. 벌써 상당 부분 평가절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미천이 보여버린 거 네네네네. 아니까. 그래서 제가 네. 그랬습니다. 처음엔 가지 마라 했고 뭐 제가 가지 마라 한다고 안 갈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 다음에 간다면 시진핑만 적당히 만나고 행사 때 막루에 올라가서 사열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까지 다 가버렸어요. 그 직후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지금 받고 있잖아. 지금 받고 있죠.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쪽으로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이 핵 잠수함은 아까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다가 이제 소장님 두 가지 듣고 다른 얘기로 들어가셨는데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이 허락하지 않죠. 예, 그렇죠. 미국이 저도 허락하지 그렇게 않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리스가 되는 거 알아보니까 인도가 예. 소련처럼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리스 해줄 리가 없고 절대로 안 예, 해주죠. 안 한다는 겁니다. 아, 절대로 안 해주죠. 네. 자, 미국이 리스를 해주면 중국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는 좀 신빙성이 없더라도 이제 어님이 저하고 똑같은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좀 믿기를 바라고요. 그럼 지금 이번에 또 저기 이 북한이 지금 네. 이 뭡니까 높은 네. 형태로 지금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미사일들을요. 네네. 고사격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서 위에서 마하 15, 20 이런 속도로 떨어지면 네. 이걸 갖다가 또 떨어뜨리기 위해서 SM-3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또 국방부 장관이 그걸 갖다가 고려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한국의 이지스함에 네. 그 SM-3와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네. 어느 정도 장착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SM-3라는 것도 한국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마하 15, 20은 너무 과장된 예. 얘기고요. 예. 보통 한 마하 8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마하라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음속 아닙니까? 예. 음속이 8배니까 1시간당 마하 1이면 1시간당 1260km를 달리는데 마하 8이면은 정말 예? 예. 1시간 동안 만 킬로 이상을 만 킬로 난다는 거죠. 30분이면 얼마입니까? 6,000km 난다는 예. 얘기예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 속도로 날지만 SM-3는 마하의 기준보다는 북쪽이 쏘는 미사일이 각도, 높이. 예, 높이가 날라오는 고도가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라오는 고도가 40km 이하일 때, 지상으로부터 40km 이하일 때는 우리가 가진 팩3, 사실 우리 예. 재산은 아닙니다. 우리 재산은 팩2 뿐이에요. 예, 미군의.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팩3로 40km까지 이하는 막을 수 예, 있습니다. 페이트리엇 미사일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40km 이상에서 150km 같으면은 사드로 막을 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을 하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고 중고도가 사드입니다. 예. 그거보다 높은 게 있습니까? 고고도가 SM-3예요. 예. 스탠다드 미사일 3는 고도 300km 이상 높을 때에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드를 안 하면 SM-3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사드를 미국에서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150km 이상 높이가 그만큼 높으면 속도도 또한 빨라지는 겁니다. 가는 거리도 멀어지고. 예. 그러니까 150km 이상 땅으로부터 고도 150km 이상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막을 주고 하면 SM-3가 필요하다 해서 옛날에도 사실은 사드를 하지 말고 그냥 SM-3만 팩2, 팩3 하고 그냥 SM-3만 하자. 더더구나 우리가 이지스함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놔둘 필요가 뭐 있냐. 일종의 발사대라든가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상에 배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력이 큰데 그걸 하자 그런 얘기가 사실은 최윤혜 뭡니까 그분이 합참 예, 그분이 합참의장 하기 전에 해참총장 할 때도 그걸 예. 주장을 했는데 합참의장 하고 나니까 그 얘기를 안 하시던데 사실은 SM-3가 지금 더 절실한 거죠. 예. 더 절실한 거죠. 그 일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뭡니까? 한국은 이렇게 종심 거리가 네. 뭐 짧고 남한에 기껏해야 500km 미만이고 네, 네. 북한이 지금 만들고 있는 각종 미사일들, 뭐 네. 스커드나 이런 거 말고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네. 괌이라든지 네, 네. 뭐 일단 논리적으로는 미국의 본토라든지 네. 일본의 오키나와라든지 네, 네. 이런 쪽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사드나 SM-3가 필요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데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그러니까 일본 본토보다 한국이 훨씬 더 북한에 가까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쪽에서 그걸 갖다가 요격하거나 이러면 결국은 미국이나 일본을 도와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앞쪽에서 막는 게 왜 요격하는 게 왜 미국이나 일본을 도와주는 거죠? 저는 그 논리를 이해를 예.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니 그리고 그 얘기 하는 사람들이라 치고 소장님이 그 예. 얘기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한테 예,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우리를 보고 북한이 이런 네.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중장거리 네네. 미사일을 쏘는 건 아니니까 네네. 미국이나 일본 쏘는데 네. 왜 우리 땅에 그걸 갖다 놓고 우리가 떨어뜨려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천만 만만히 말씀이죠. 예. 중거리 이상 3,000km, 6,000km, 10,000km는 150km로 안 납니다. 고도가 훨씬 높아요. 예. 고도가 훨씬 높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설치하는 사드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죠? 착각하지 닿지도 않는 말아주세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키 1m 50인 친구가 키 2m 50인 친구가 사과 들고 있는데 그거 잡으려고 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정말 막아주려고 하면 SM3 같은 걸 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일본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트 오퍼레이션 합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는 뭐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동미사일이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할 때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사거리 1,000km를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 실어야 되는 탄두 무게가 1톤 이하라야 되는데 네. 지금 1톤 이하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2톤짜리를 싣고 사거리를 한 600km 정도 가는 거로 그걸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기술이 있어요. 네. 어디 날라옵니까? 한국이 떨어지는 한국에 떨어져. 그거 누가 막아요? 그거 누가 막아? 누가? 북한이 휴전선에서 조금 뒤쪽에 가서 그 북한의 뭐 평양 저 위쪽 부분에서 그 힘 조절해서 한 2톤짜리를 실어가 600km, 1000km 정도 쏘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막느냐? 네. 팩2는 팩3는 그 높이를 커버를 못하니까. 결국 사드가 요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드로. 자 지금 어떻게 사드를 가지고 미국 가는 거 어디 가는 걸 우리가 막아?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1톤 트럭 가지고 뭘 갖다 나르는 걸 가지고 우리는 1톤 트럭 무게만큼 감당하겠다는데 지금 10톤 트럭이 가다가 떨어뜨리는 걸 우리가 왜 막아주느냐 하는데 10톤 트럭이 갈 때는 10톤 트럭의 비교가 오를지 몰라도 10톤 트럭이 갈 때는 속도가 1톤 트럭하고 비교 안 되도록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뭐 우리 정거장에서 그걸 보고 개의할 시간도 없다는 거죠. 개의할 여지도 없다는 거죠. 자,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SM3 고도 이상으로 가는 부분은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가 맞출 부분도 아닌 것이고 사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미사일 1000km, 2000km 가는 부분을 이 탄두 무게를 갖다가 높여서 높이고 거리를 좁히고 북한의 뒤쪽에서 고도를 높이면 한국에 어디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가 필요하고 지금 팩3로는 그걸 잡을 방도가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팩3는 스커드 정도나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그 의원님 모시고요. 정말 사드와 관련된 논란, 또 SLBM과 관련된 문제, 핵잠수함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여쭤볼게요. 네. 왜 국방 전문가라든지 무슨 군사 전문가로 자처하면서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핵잠수함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다수가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지금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의원님이나 제가 봤을 때 이거에 관한 어떤 진실이나 논리는 뻔한 부분인데요. 왜 저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할까요? 한 서너 가지 이유죠. 예. 첫째 무지했어. 핵잠수함이 뭔지 정말 잘 모르니까. 둘째 국제 정책에 대해서 무지했어. 예. 그 첫 번째 문제는 그게 돈이 얼마나 들고 우리가 그걸 만들었을 때 일본이나 중국은 몇 배로 더 경쟁해가 만든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국제 정책에 의해서 NPT 정책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거. 한미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완전히 끝내고 혼자 고립하려면 만들든지 말든지 하니 고립해가 만들 걸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두 개는 다 무죄에 의한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소장님이 잠깐 언급한 것처럼 뭐 한쪽에서 진보 쪽에서 혹은 다른 쪽에서도 사드가 무용지물이다라고 떠드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홧김에 뭐 한다고 대응책으로 하루아침에 지금 그냥 이것과 그럼 때리자라는 식으로 냈는데
국가의 안보 전략이라는 건 지 기분 난다고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돈도 들고 계획도 있어야 되고 정책과도 맞춰야 되고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별것 아닙니다. 2조짜리 사드 시스템을 48기를 가져온다고 미국이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쓰던 걸 지금 가가 배치한다는데도 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무슨 핵 잠수함 같은 거 10조를 한번 건조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2조짜리 가운데도 뭐 중국의 경제 보복이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는 한국 끝나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 없이 저쪽에서 사드 반대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대폭 가지고 파리 잡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얘기인데 이것도 무책임한데. 예, 제가 이 군사 전문가라는 부분은 그냥 조금 주워 듣고 뭐 조금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 관계나 또 네. 지정학적인 관계, 외교 안보 관계 이런 부분과 어떤 무기에 대한 재원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야 군사 전문가로서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사드 이후에 개나 소나 전문가를 자처하는데 오늘 정말로 한국에서 유일무이한 이 군사 안보 외교 전략 전문가인 송영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요 잘 진단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